자, 앞에서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생님 넓이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옳지. 정적분 계산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전략을 잘 고안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것에 대한 교과서 필수 예제를 몇 가지, 한 3가지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이 Y축 fx로 주어져 있어요. 그때 넓이가 두 군데 있습니다. S1하고 S2. 하나는 X축 위에, 하나는 X축 밑에. 이때 두 넓이가 같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때 조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가 이제 C, 여기를 B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두 넓이가 같을 조건에 대한 정적분 계산은 어떻게 할까? 자, 원래 원칙은 S1 따로 S2 따로 적분해도 괜찮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쉽다는 거야. 어떻게? 자, 이제 미수 직사각형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dx, 여기 y, 여기도 미수 넓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는 dx, 여기는 y. 이때 y는 플러스이지만 여기는 y가 마이너스죠. 즉 따로따로 적분을 해서 구하는 거나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거야. 그냥 0에서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 계산을 하면 S에서 C까지 적분하면은 S1하고 똑같이 나오겠지만 C를 지나서 X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구간이 구간입니다. 그때 마이너스 값이 추가되다가 두 넓이 같다면 여기 음수 값이 추가되니까 B까지 적분은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되죠, 정적분 값이.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적분할 필요 없이 정적분하면 그냥 0이 돼버리면 이런 조건을 이용하면 두 개 넓이를 따로따로 적분할 계산할 필요 없이 한 개의 적분값만으로도 이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상황. 두 넓이가 같다면 정적분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넓이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정적분 계산을 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냐? 이제 두 그래프가 있어요. fx와 f 있고, 그 다음 gx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도 넓이가 여기 S1, 여기 S2라 그러면 여기 교점이 여기 A고 여기가 B라고 하겠습니다. S1하고 S2가 같다면 이때 미수 넓이를 잘 잡았을 때 이렇게 dx 여기는 f 빼기 g가 되겠죠. 여기는 dx 여기는 g 빼기 f가 되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적분을 하는 거나 우리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넓이를 구할 때 절대값 f 빼기 g dx를 계산하는데 얘가 양수가 되는 범위는 a에서 요점은 c라 하면은 c 구간에서는 우리가 여기 양수가 될 거고 c에서 b까지는 여기 음수가 될 거야. 따라서 각각 적분을 하게 되면 즉 a에서 b까지 정적분 계산하면 똑같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우리 앞에서 했던 hx라는 걸 잠깐 쓸게요. 무슨 말이냐? f 빼기 g를 이제 hx로 할게요. 그럼 hx 그래프는 이 두 개의 차이 값을 쭉 그래프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S1이 될 거고 S2가 될 테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한 거랑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두 그래프 사이 넓이가 이렇게 y값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둘로 나눠서 두 넓이가 같을 조건입니다. 그때는 넓이를 각각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정적분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이쪽이 다 뭐라고요? 넓이 계산이 아니라 그냥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을 했을 때 값이 0이라는 조건을 쓰면 우리가 넓이 계산, 이 두 넓이가 같을 조건의 계산이 좀 더 간단하다는 거. 조심할 거는 이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넓이가 S1, S2 이렇게인데 두 넓이가 같을 조건도 역시 마찬가지 A에서 B까지 이렇게 X축과의 넓이가 같을 조건을 구하라 그러는데 이것도 정적분 이꼴 0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C라 하면은
이런 조건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요 두 개 넓이 같은 거니까 한쪽만 적분해서 두 배 해도 상관없죠? 즉 A에서 B까지 이걸 fx를 하면 fx dx는 2 곱하기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정적분 이꼴 0을 쓸 수 없습니다. 정적분 이꼴 0을 쓰려면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y값이 음수가 되도록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경우야. 이해 갑니까?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제를 잠깐 봅시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x축 및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각각 a, b라 했을 때 두 도형 a와 b의 넓이가 같을 때 그때 상수 a 값을 찾아봐야 그런 거야. a 값이 여기 있죠? 자, 이때 첫 번째 원래 원칙은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은 거니까 방법 1 a 꼴 b를 그대로 넓이 계산을 적분을 쓰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a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적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y 값이 항상 양수인 거니까 세로의 길이가 6 x 빼기 1 이게 fx죠? x 빼기 a dx 한 것과 그 다음 b 넓이 인테그랄 1에서 a까지 이제 미분 넓이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럼 요 fx 값이 이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서 1에서부터 a까지 6 x 빼기 1 x 빼기 a dx 이것을 이제 각각 적분해서 우리가 a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방법이는 어차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양수값이 나오고 그대로 정적분 그 다음에 1에서 a까지는 정적분 값이 음수인데 두 넓이가 같으면 0에서부터 a까지 전체 정적분하면 0이 되겠구나 를 쓰는 거예요. 즉 0에서부터 a까지 그냥 전체 fx 6 x 빼기 1 x 빼기 a dx 값이 뭐다? 0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두 개의 정적분 계산보다는 한 개의 정적분 계산을 하니까 훨씬 쉬워요, 안 쉬워요? 훨씬 쉽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마무리 할게요. 6 앞으로 뽑아내고 6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빼기 1 플러스 ax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부정적분 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1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a x 해서 x에다 0에서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0이 되도록 이제 a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러면 양변이 있으니까 6은 약분해버리고 그럼 이거 뭐가 돼요? 3분의 1 a 세제곱 빼기 2분의 1 플러스 a a제곱 플러스 a제곱 이꼴 0 해서 요거 이제 2차 방정식을 3차 방정식 풀면 되죠?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분수 없애려면 양변에 6 곱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는 6 이렇게 하고 뭘로 묶으면 돼요? 이거 a 제곱 묶으면 되죠? 그럼 2 a 그 다음에 빼기 3 2 플러스 a 그 다음 플러스 6 해서 1차 방정식을 풀면 아마 3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좀 정적분 계산을 좀 쉽게 하는 전략 중에 첫 번째 교과서 예제 넓이가 같을 조건 넓이 계산의 정적분 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로 나올 때 쓰는 겁니다. 그때 정적분을 뭐 0인 것을 쓰면 훨씬 더 계산이 쉽다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자, 이번엔 예제 7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X축 사이 넓이가 아니라 두 그래프 사이 넓이입니다. 자, 지금 먼저 첫 번째 2차 함수 그래프 fx를 할게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 gx가 있습니다. 그 두 개로 둘러싸인 두 분의 넓이가 같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같을 때. 오케이. 이때 a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일단은 두 그래프 사이 넓이인 거니까
두 그래프를 정확하게 X축과 비교해서 그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뭐부터? 교점을 먼저 구하고, 두 번째, 그래프를 X축과 관계없이 fx와 gx가 어떤 관계인지만 파악하고, 세 번째, 정적분 계산을 해줘야 돼. 이때 얘를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쉽게.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먼저 교점을 풀게요. 교점은 fx 빼기 gx = 0을 풀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 빼겠습니다. 그럼 공통의 x와 a-x가 있으니까 바로 x, a-x를 묶을게요. 여기는 1 남을 거고, 그 다음 빼기, 여기에 x가 남겠죠. 따라서 0, a, 1 세 점에서 만나는 거야. a 값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하면 0, 1, a에서 만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그래프를 이제 두 그래프 사이만 그리면 돼. 자, fx는 2차고 위로 볼록인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한번 그리면 돼. fx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3차이고,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0과 a와 1에서 만나도록 적당히 그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이건 g야. 그때 요 교점이 a, 0, 요게 1, 요게 a인 겁니다. 그때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을 조건을 줬어요. 그럼 따로따로 우리가 적분을 하기엔 상당히 어렵죠. 어렵다기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따라서 f 빼기 g를 우리가 이용해서 적분하면 상당히 복잡해. 즉, 요거는 s1, 요거는 s2라고 하면은 s1 = s2를 적분해서 풀기 상당히 복잡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정적분 계산이고요.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간단히 하려면 어떻게 해? 아까 했던 정적분 = 0을 쓰면 되지. 어디까지? 0에서부터 1, 1에서 a를 따로따로 적분할 필요 없이 0에서부터 a까지 그냥 통째로 정적분하면 우리가 0이 된다는 거야. 왜? 두 개의 정적분 계산이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니까. 즉, 이렇게 하면 되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fx 빼기 gx dx에서 0이 나올 조건을 쓰면 상당히 그게 더 편하다는 얘기야. 요거 gx에서 fx를 빼나 fx에서 gx를 빼나 서로 어차피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집어넣으면 돼요? fx 빼기 gx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자, 따라서 요거 이제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돼. 여기다가 x, a-x, 1-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전개해서 적분해서 0이 되도록 하면 될 겁니다. 자, 요 계산은 생략하고 a 값이 아마 2 나올 겁니다. 자, 1보다 큰 값 구하면 돼요. 자, 이번 두 번째 넓이를 쉽게 구한 전략 두 번째 스토리는 요겁니다. fx 빼기 gx를 hx로 놓는 겁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여러 번 보여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문제 예제 8번입니다. 예제 8번을 먼저 도전해 놓고 그 다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런 거였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두 그래프 사이 넓이를 구할 때 쓰는 어떤 패턴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3차를 할게요. 그럼 gx가 있습니다. 1차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 두 그래프 사이 넓이를 구하는 것은 정적분으로 표시하면 이때 교점을 A, 교점을 B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dx이죠. 물론 실제 적분은 구간을 나눠서 이쪽 적분과 이쪽 적분을 따로따로 해야 돼.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놓으면은 hx를 우리가 절대값 적분해서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hx 그래프를 그리면 hx는 fsg를 뺀 거야. 그럼 얘도 몇 차가 되겠어요? 3차에서 1차 빼니까 3차죠. 자, 그렇게 하고 이 길이를 우리가 y값으로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여기 양수인 거니까 실제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때 이 넓이를 구하는 거나 이 두 그래프 사이 넓이를 구하는 거나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두 그래프 사이 넓이 구하기 어려울 때 hx를 써서 hx와 h축 사이 넓이를 구하면 여러 가지 쉬운 전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 예제를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이제 8번. 이차 함수가 있어요. 이걸 fx로 할게요. 이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인데, 직선 y=mx와 이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8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이때 상수 m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조절해 보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문제 파악을 위해서 먼저 이거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0과 2를 지나고 위로 볼록이죠. 여기 이제 fx입니다. 그때 y=mx로 둘러싸인 넓이, y=mx가 여기라고 생각할게요. 그때 넓이가 전체 넓이, 요 넓이를 s라 하고, 그럴 때 요 넓이가 어떻게 된대요? s의 8분의 1이 된답니다. 그러면 얘 m 기울기를 잘 조절해 보세요. 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 넓이를 선생님이 s-라고 표현할게요. 방법 1. 자, 방법 1은 s- 넓이하고 s를 각각 구해서 똑같으려면 얘가 곱하기 이쪽을 몇 배 해주면 되는가? 8배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쪽 적분과 이쪽 적분을 해서 이와 같은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교점을 구해야 되죠? 교점을 구합시다. 교점을 구하려면 fx 요걸 이제 gx로 할게요. fx gx를 풀어야 돼요. 자, fx는 x 2-x mx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x를 넘겨서 인수분해 하면 2-x 빼기 m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요거 x도 뽑아낼게요. 마이너스 x, x 그 다음에 빼기 2-m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0하고 2-m을 지나는 거야. 자, 요점이 2-m입니다. 교점이. 물론 여기는 2고요. 그죠? 따라서 요거 적분식으로 고치면 8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2-m 그 다음 f 빼기 g 해야 되죠? f 빼기 g가 요거죠? 요거 이항했으니까 이퀄 s. s는 요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 사이 넓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입니다. 아, 어때요? 역시 정말 귀찮죠? 특히 이쪽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이때 hx라는 걸 쓰면 편합니다. 일단 hx 쓰기 전에 이거부터 잠깐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 사이 넓이 쓸 수 있죠? 2차 함수와 x축 사이 넓이 구하는 거니까 공식은 6분의 마이너스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돼요. 자,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뭐예요? 2-0의 세제곱. a 값은 얼마예요? 크기만 계산하면 되니까 1.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6분의 8, 즉 3분의 4가 될 거야.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방법이 이쪽을 어떻게 쓸 거냐? 아, 여기를 이제 요걸 h로 놓고 hx면은 편하다는 거야. 즉 hx로 놓고 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f 파란 것과 직선 뺀 것 gx로 했습니다. 즉 fx 빼기 gx를 hx로 놓으면 어디를? 여기를 hx 놓은 거야. 그럼 그것에 대한 그래프는 역시 2차 빼기 1차고 얘도 hx 2차 나올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렇게 0하고 2-m을 지는 요 그래프에 요 넓이를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똑같아요. 역시 우리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 사이 넓이 쓸 수 있죠. 왜? hx가 2차고 0과 2-m이 x축과의 교점인 거니까 여기서도 6분의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의 크기 이거 쓸 수 있는 거니까 훨씬 편해 안 편해? 편한 겁니다. 뭐 새로 배운 건 아니고 앞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다가
그와 같은 것을 내용을 대입하면 6분의 최고치 한계수. 자, hx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요겁니다, 요거. fx에서 gx를 넘겨서 요 식 자체가 f 빼기 g죠? h입니다. 자, 따라서 최고치 한계수 보니까 얼마야? 1이죠? 크기만. 베타. 2 빼기 m 마이너스 알파 0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훨씬 계산이 편하죠. 그죠? 따라서 마무리하면 요거 약분하니까 3분의 4 요거 2 마이너스에 세제곱 이꼴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이거 1이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1 돼야 돼. 따라서 m은 2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세요. 특히 요거. 자,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넓이를 쉽게 구하는 전략 파트 3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즉 도형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넓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정적분을 많이 이용했었죠. 근데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것은 정적분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많이 배웠던 사용했던 방법은 기하학적 방법을 많이 썼어요. 즉 도형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 도형을 이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 넓이, 그 다음 삼각형, 그 다음 사각형, 이런 넓이도 우리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이건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기하학적 방법을 쓰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예제를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두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2차 함수고 얘는 2차 함수야. 포물선입니다. 얘는 원입니다. 원이라는 곡선과 2차 함수 포물선 사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 사이 넓으니까 우리가 원래 적분을 순수하게 이용하면 이쪽을 F, 이쪽을 G라고 해서 F 빼기 G 해서 이제 적분하면 되죠. 근데 이 fx를 정리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루트도 나오고 y에 대해서 넘겨서 정리하면 루트 나오고 되게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즉 fx는 다 넘겼다 치면 9-x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워야 되죠. 원래 뿔만데 마이너스는 이쪽 밑에 파트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그러면 fx에서 gx를 빼 적분해야 되는데 루트 나오고 루트는 수투에서 적분도 안 되고 미적학 가도 적분을 할 수 있지만 계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fx는 원의 일본인 거니까 원에서 뭐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포물선과 x축 사이 넓이 빼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넓이는 s는 1 그래서 포물선과 x축 사이 넓이.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 에다가 원의 4분의 1 파트니까 4분의 1 곱하면 되죠. 빼기 인테그랄 포물선과 넓이는 이제 적분해야 되니까 0에서부터 루트 6까지 이 포물선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반지름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요? 3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적분하면 이제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이 구할 때 온리 정적분만 쓰지 말고 이렇게 원, 삼각형, 사각형 이쪽의 넓이를 적용할 때는 그냥 기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해도 된다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근데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하니까 특히 이제 고난도 문제는 이제 이쪽 적용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 예제를 하나 선생님 낼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니다. 이런 예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 문제 관계없이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fx 이퀄 x 세제곱이야. 그때 x 이퀄 2 여기가 뭐 내죠? 요즘에 8 되겠죠? 이렇게 있고요. 이 3차 함수 위에 적당히 전 p를 잡을게요. p를 잡아서
다음에 P에서 X축의 수선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Y축의 수선 이렇게 내릴게요. 그때 요 넓이 요걸 S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쪽 넓이 S2로 할게요. 이때 S1하고 S2가 넓이가 같으려면 이 P점의 X좌표 알파를 하겠습니다. 이 알파는 어떻게 하면 잡았는데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낼게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S1 따로 S2 따로 적분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계산이 어차피 좀 복잡해요. 그래서 좀 쉽게 계산하는 전략을 좀 짜보기 바랍니다. 잠깐 고민해 볼래요? 참고로 아까 했던 정적분 이꼴 0은 여기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봤나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사각형 나오거든? 사각형 넓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즉, 요 넓이. 요걸 선생님 S3로 할게요. 자, 고안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 잘 쓰세요. 이 사각형 넓이는 S1 플러스 S3거든? 그럼 사각형 넓이로 이쪽 S1을 잘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S3 역할은 또 S3 플러스 S2는 또 이쪽에서의 3차 함수와 X축 사이 넓이에 해당되는 거야. 아하! S3라는 걸 잠깐 집어넣으면 아주 간단해지죠? 얘를 이렇게 S1 플러스 S3나 S3 플러스 S2랑 같다는 조건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특히 이게 제일 조건이 이게 까다로운데, 이쪽이 S1이 얘를 직사각형 넓이로 구할 수 있어요. 그지? S1 플러스 S3 뭐야? 그냥 직사각형 넓이야. 얘는. 가로가 알파, 세로. 요점이 X좌표가 알파라면 여기 뭐가 돼요? 포물선 위에, 3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알파 세제곱이죠? 세로는 그냥 알파 세제곱인 거야. 이퀄. 얘는 뭐야? 두 개 합한 것은 단순하게 fx 3차와 x축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그냥 x 세제곱 dx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간단해졌죠? 이렇게 도형의 넓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복잡한 정적분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거야. 요거는 계산하면 알파 4제곱이고 얘는 적분하면 4분의 1 x 세제곱 x 4제곱 0에서 1까지입니다. 따라서 4분의 1 2의 4제곱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4가 되겠죠? 그렇지? 자, 따라서 알파 4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알파는 양수만 구하면 돼요. 알파 제곱은 2가 되는 거고 알파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줬는데 이렇게 앞으로 다시 한번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정적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도형을 이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형을 이용하는 게 훨씬 간단하니까 이런 우리 도형들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 원, 삼각형, 사각형 이거 말고도 또 뭐 있겠어요? 또 부채꼴 등등등 많죠? 이런 것들의 넓이는 우리가 도형의 방법을 이용해서, 즉 기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복잡한 도형의 넓이 계산을 좀 더 정적분 계산을 조금 축소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